안녕하세요. 알트키제테크의 알트키입니다. 오늘은 내 집 마련할 때 입지를 뭘 기준으로 보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다들 각자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정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은 의사결정하는데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 많이 들어본 게 뭐 아마 역세권일 거고요. 그리고 학군이 도드라지게 뛰어난 입지를 나타내는 학세권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요즘에 환경 문제가 사회 이슈가 워낙에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숲세권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 친구놈 중에 한 명이 저랑 지방에 집을 보러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집은 무조건 역세권 아니냐? 그럼 지하철역 없는 지방은 뭔데? 라고 제가 되물으니까 그러게 라는 대답을 하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수도권은 역세권이 굉장히 강력한 입지 포인트가 되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지하철이기 때문에 여기랑 가깝다는 거는 가장 파워풀한 교통 인프라를 끼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지하철역이랑 인접할수록 집의 가격이 높은 경향이 있어요. 앞에 제가 보여드리는 예시처럼 준공 연도가 비슷한 동일 브랜드 아파트끼리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즉 다른 조건이 유사했을 때 여기랑 가까운 아파트 단지의 평당 가격이 가장 높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또 역세권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상업시설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쇼핑몰이라든지 영화관, 아니면은 사람들이 주로 편의시설로서 많이 활용하는 것들이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사실 역세권 입지는 실패 가능성이 그만큼 적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은 역세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도보 10분 이내다, 아니면 5분 이내다, 아니면은 1km 이내도 쳐줘야 한다 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임장 가보고 하면은 도보 10분은 너무 걷는 기분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추울 때 버스 타고 싶어지는 거리 있잖아요. 심리적 거리 이 내로 들어오면은 역세권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역세권이라는 게 학술적으로 딱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름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입지 기준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수도권은 무조건 역 근처만 봅니다. 그래서 역 앞에 오래된 구축 아파트가 있고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입지에 신축 아파트가 있으면은 저는 망설이지 않고 구축 아파트를 매수를 해요. 물론 이거에 찬반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랑 반대로 무조건 신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요즘엔 많고, 실제로 신축 아파트들 오름세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구축 대비해서 높기는 하죠. 그래도 지금 신축도 시간 지나고 5년 지나면은 준신축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구축으로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입지는 교통 인프라가 막 천지개벽하지 않는 이상 변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입지 불패론을 주장하는 한 사람으로서 수도권은 역세권만 봅니다. 그럼 아까 한 얘기를 이어서 지방 입지는 그럼 뭐가 가장 강력할까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물론 지하철 노선이 있는 광역시들도 일부 있지만 학세권을 가장 먼저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역은 지도에 보이니까 쉬운데 그럼 학세권은 어떻게 찾을까요? 사실 그 지역 주민이면은 당연히 우리 동네에서 어디가 학원가가 가장 몰려있고 어디가 학군이 제일 좋은지 알기가 쉬운데, 외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경험적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는 도구의 힘을 빌려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갱노노라는 앱, 요즘에 투자자분들이 다들 많이 사용하시죠. 그 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편해가지고 저는 그걸로 학세권을 검색을 해보거든요. 호갱노노 모바일이든 웹이든 들어가 보면은
테마별로 지도에 이렇게 하단에 표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를 학원과, 그 중에서 학원과를 선택해서 보시면은 뭐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학원과가 형성된 지역에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돼요. 대전을 예로 들면은 뭐 둔산동 학원과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실제 이 동네 아파트들이 뭐 크로바 아파트를 필두로 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열매마을 아파트들도 대전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입지 중에 하나인데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대구로 가보면은 이제 매스컴에 워낙 이름이 많이들 나와서 아실 거예요. 수성구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죠. 근데 실제로 수성구는 학군이 대구에서 가장 우수하고 이걸 앱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학군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형성된 거기 때문에 지방의 신규 택지라든지 아니면은 신도심, 구도심이 아닌 신도심에서는 아직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거나 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곳들이 많겠죠. 근데 거긴 좋아질 일만 남은 곳이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니까 학원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배제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호갱노노에서 학원가를 전통적으로 학원가가 강한 곳들이 어딘가 검색을 해보고, 그리고 맘카페 같은 지역 주민 카페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거주 선호에 대한 최신 트렌드를 꼭 같이 확인을 해서 뭐 정성평가라고 하죠. 정성평가를 이제 겹쳐서 진행을 해요. 지방 입지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갱노노 얘기가 나왔으니까 수도권 학원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주요 수도권 학군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수도권 학군들은 제가 아까 수도권은 역세권만 저는 무조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역세권이랑 보통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를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숲세권이거든요. 근데 숲세권은 뭐 짧게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경험적으로 숲세권은 시행사, 시공사 측에서 이도저도 아닌 입지에 분양을 할 때 숲세권이라는 이름을 마케팅 목적으로 붙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갈수록 이제 녹지에 대한 희소성이 커지는 건 맞으니까 숲세권 프리미엄도 커질 수가 있겠지만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느낌이고요. 포인트가 좀 약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시점에서 크게 눈여겨보는 포인트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지방을 떠나서 제가 잘 모르는 곳 입지를 처음 살펴볼 때 주로 보는 포인트가 하나 있거든요. 많이들 뭐 들어보셨을 텐데 입지 분석 전문가들을 전적으로 이제 믿는 방법이에요. 주변에 맥도날드가 있는지 습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스타벅스로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워낙 점포수도 많고 그래서 저는 맥도날드를 통해서 보통 확인을 하는데요. 뭐 맥세권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저만 이용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효과가 있었어요. 맥도날드 점포수가 감소 추세에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그 말은 살아남는 점포 인근의 입지가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맥도날드 위치를 서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봐야 입지 범위를 저는 좁혀나갑니다. 무조건 맥도날드가 있는 입지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 입지 주변이 이 지방에서는 유동인구도 많고 배우의 소비 여력이 풍부하다는 얘긴 거니까 그걸 통해서 여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지를 좀 보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직관적으로 좀 해요. 뭐 내가 편의를 느끼는 입지가 사실은 가장 좋은 입지긴 하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입지를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수도권이랑 지방을 나눠가지고요. 투자 대상을 찾을 때는 다른 기준들은 현실에 조금 타협을 하더라도 입지라는 기준은 가능하면은 양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을 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은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방이라고 하면은 확세권은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